아가씨, 좋은 말로 할 때 자릿세 내야지. 얼굴도 반반한데 돈 내기 싫으면 몸으로 때우던가? 왜 이러세요? 저는 자릿세 같은 건 줄 수 없어요. 어서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건장한 체격에 팔에 문신을 드러낸 남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 옆에는 똑같이 험상궂은 부하 둘이 서 있었죠. 20대 초반의 젊은 여자 박선영이 국자를 꽉 쥔 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자 혼자 이 바닥에서 무슨 배짱이야? 남자가 팔을 잡으려 다가섰습니다. 순간 건달 하나가 테이블을 발로 찼어요. 쿵! 냄비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어요. 어서 나가라고요. 영업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앉아있던 낡은 작업복의 노인이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허름한 겉모습과 달리 그의 눈빛만큼은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리고 이 노인은 누구일까요? 이 놀라운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일 여러분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2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강남 고층 빌딩 57층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책상 앞에 앉아 실적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65살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 날카로운 눈빛, 국내 3대 식품 그룹을 이끄는 사람다운 위엄이 느껴졌죠.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아들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36살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 앉아라. 태주는 안경을 벗으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태준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오, 그래. 좋지. 어느 집안 따님이냐? 건설 현장에서 한바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간 회장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분들께 식사를 제공하는 한바지? 그게 뭔데? 컨테이너에서 밥 하는 곳 아니냐? 태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민재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선영 씨는 정말 똑똑하고 착한 여자입니다. 잠깐. 태준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고 하는 소리냐? 식품그룹 회장의 며느리가 컨테이너에서 밥 푸는 여자라고? 아버지, 요즘 시대가 바뀌어도 집안의 격은 있는 거다. 태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죠. 학벌은? 집안 배경은? 부모는 뭐 하시는 분이시고? 부모님은 안 계십니다. 혼자서 한바집을 시작했어요. 민재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아버지도 국밥집 아들이셨잖아요. 할머니께서 시장 국밥집 하시면서 아버지 키우신 거 알고 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픈 곳을 찔린 기분이었어요. 40년 전 충청도 시골 국밥집, 새벽같이 일어나 육수 끓이시던 어머니 순자, 손님 한 분 한 분께 정성껏 밥을 푸시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올라온 거 아니냐?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하지만 아버지,
나가라. 당장 그 여자 만나지 말고. 민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어요. 저는 선영 씨와 결혼할 겁니다. 아버지 허락이 있든 없든. 그 말을 남기고 민재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회장실에 울렸어요. 혼자 남은 태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한바집이라. 그날 밤 태주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겠다고. 그 여자가 정말 며느리감인지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태주는 서재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옷가지들을 꺼냈습니다. 낡은 작업복, 해진 안전모, 때 묻은 장갑. 30년 전 건설 현장에서 처음 일을 배울 때 입었던 옷들이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한 손에는 고급 정장, 다른 손에는 낡은 작업복. 태주는 천천히 정장을 벗었어요. 작업복을 입으니 묵은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 보관해둔 옷 특유의 냄새였죠. 안전모를 깊숙이 눌러 쓰고 허리를 살짝 구부렸어요. 거울 속에는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새벽 5시 30분 경기도 평택 건설 현장. 태주는 일용직 노동자들 틈에 섞여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저씨, 여기 현장 오늘 첫날이세요? 옆에 있던 젊은 노동자가 물었습니다. 그래요. 힘들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전 내내 태주는 흙을 나르고 자재를 정리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한바식당 관찰에 집중했어요. 11시가 되자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밥 먹으러 가자. 200명 남짓한 노동자들이 일제히 움직였어요. 모두 한 곳을 향했습니다. 컨테이너로 만든 한바집이었죠.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태주는 안을 살폈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큰 냄비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올랐고요. 어서 오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국자를 들고 배식하고 있었어요. 땀을 흘리면서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박선영이었죠. 태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게 우리 며느리 될 사람? 배식줄이 빠르게 줄어들었어요. 선영은 쉬지 않고 국을 퍼내고 밥을 담았습니다. 드디어 태준 차례가 왔습니다. 어르신,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일하세요? 선영이 밝게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이 드세요. 힘내셔야죠. 푸짐하게 밥을 담아줬어요. 국도 가득, 반찬도 넉넉했습니다. 태주는 구석 자리에 앉아 밥을 먹으며 주변을 관찰했어요. 노동자들은 모두 만족스럽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계속 웃으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겉은 그럴듯한데 진짜 속마음은 어떨까? 태준의 시험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배식줄을 서서 기다리며 태준은 앞사람들을 유심히 봤습니다. 젊은 노동자가 말했어요. 누나, 오늘 고기 많이 주세요. 선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제 야근했죠? 2배로 드릴게요. 고기를 듬뿍 담아줬어요. 젊은이가 신나서 자리로 갔죠. 다음은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한국말 어려워. 선영이 천천히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거 먹고 싶어요? 손짓 발짓으로 설명하며 친절하게 담아줬습니다.
나이든 인부가 왔어요. 국물만 조금. 어르신, 소화 안 되시죠? 미역국 따로 끓여뒀어요. 이거 드세요. 따뜻한 미역국을 따로 담아줬습니다. 이제 태준 차례였어요. 일부러 투덜거렸습니다. 이거 반찬이 좀 짜구만. 선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덜 짠 걸로 바꿔드릴게요. 즉시 다른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태주는 의외였습니다. 일부러 짜다고 불평했는데 불평도 안 하고 친절하구만. 밥을 먹으며 옆 사람에게 물었어요. 저 사장님 장사 잘 되나 봐요? 옆 인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여기 마진 거의 없대요. 적자라던데. 그럼 힘들게 한바식당을 왜 한다던가요? 젊은 여사장이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 밥 먹는 거 좋아해서래요. 태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적자 보면서 말이 안 되는데.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선영이 다가왔어요. 어르신, 반찬 괜찮으셨어요? 그래, 맛있게 잘 먹었소. 그때 선영이 태준을 잠깐 쳐다봤습니다. 뭔가 낯익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르신, 혹시 어디서 뵌 것 같은데? 태준은 긴장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난 아가씨 처음 보는구만. 선영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착각인가 봐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아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태주는 모자를 더 깊이 눌렀었어요. 그리고 서둘러 현장으로 돌아갔죠. 설마 알아챘을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오후 내내 태주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선영의 그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친절은 인정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돈도 안 되는데 왜 할까? 혹시 민재 때문에 연기하는 건 아닐까? 태주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인부들이 모두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선영은 혼자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태주는 허리 아프다는 핑계로 한바집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실제로는 선영을 관찰하기 위해서였죠. 오후 2시쯤 검은색 고급 SUV 한 대가 현장 앞에 멈춰 섰어요. 차에서 3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건장한 체격에 팔에 문신이 드러난 조폭들이었죠. 앞장선 남자가 최두식이었어요. 어이 아가씨 어떻게 생각 좀 해봤어? 건장한 조폭의 등장에 설거지를 하던 선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자릿세 내야 한다고 했을 텐데 기한은 오늘까지야.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자릿세 같은 건 안 냅니다. 제가 부동산이랑 월세 계약하고 들어왔는데 왜 당신들에게 자릿세를 내야 되는 거죠? 최두식이 비웃으며 한바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부하들도 따라 들어왔죠. 이봐 아가씨, 말귀를 못 알아듣네. 이 동네에서 똑바로 장사하고 싶으면 나한테 자릿세를 내라고. 불법이에요. 나가주세요. 선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건달 하나가 냄비를 발로 찼습니다. 이거 다 엎어버릴까? 손 떼면 경찰 부릅니다. 선영이 국자를 꽉 쥐었어요. 최두식이 위협적으로 다가갔습니다. 경찰? 여기까지 30분 걸려. 그 사이에 내가 어떻게 할 것 같아. 벤치에 앉아있던 태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 달려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저 여자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봐야 해. 선영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말했어요. 한 번만 더 가게에 찾아오면 영업방해죄로 진짜 신고합니다. 저한테 겁주려고 하지 마세요. 최두식이 비웃었습니다. 여자 혼자서 겁이 없구만. 이봐 아가씨, 가만히 보니 얼굴도 반반한데 우리 재밌게 좀 놀아볼까? 여자라서 만만해 보이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최두식이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물러섰습니다. 좋아. 오늘은 이만. 근데 아가씨, 나도 인내심에 한계가 있어. 오늘이 마지막이야. 잘 생각해. 그리고 혼자 다니지 말고 조심해. 이 동네 밤에 무섭거든. 조폭들이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선영은 그제야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깊게 숨을 쉬고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죠. 태주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겁이 나면서도 안 굽히는구나.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저 어린 여자가 혼자 저런 위협을 감당하고 있다니. 태주는 조폭 차량 번호를 몰래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저녁 무렵 대부분의 인부들이 퇴근했습니다. 선영은 혼자 남은 음식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태준이 다가갔습니다. 아가씨, 뒷정리 도와줄까? 괜찮으세요? 어르신 허리 안 좋으시잖아요. 그래도 이런 것도 못하면 쓰나. 태준이 억지로 웃었어요. 선영은 남은 음식을 여러 도시락통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음식 남은 거 버리는 거 아니었나? 아니요. 가져갈 때가 있어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 도와줘야지. 선영의 낡은 경차에 도시락을 실었습니다. 10분쯤 달려 쪽방촌에 도착했어요. 좁은 골목, 낡은 건물들. 선영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밥 가져왔어요. 문이 열리고 독거노인 5명이 나왔어요. 선영아, 오늘도 왔구나. 따뜻한 도시락을 하나씩 전했습니다. 노인들이 감사 인사를 했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선영아, 너는 천사야. 선영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밥 얻어먹고 컸어요. 그때 도움받은 거 갚는 거예요. 태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40년 전 자신도 똑같았어요. 어머니가 동네 식당에서 남은 음식 얻어와 먹였던 기억이 떠올랐죠.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아, 남는 음식 버리지 마라. 누군가는 굶고 있단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선영이 말했어요. 어르신 고생하셨어요. 아가씨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겐가?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선영은 환하게 웃었어요. 태준은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마음 한쪽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태준은 작업 중 일부러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아이고, 함께 일하던 인부들이 달려왔어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선영도 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어디 다치셨어요? 한바집으로 태준을 부축했어요. 파스를 붙여주고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나이 들면 몸이 자산이에요. 오늘은 일 그만하시고 쉬세요. 그럼 일당을. 괜찮아요. 건강이 더 중요하죠. 선영의 진심 어린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어르신, 고향이 어디세요?
충청도 청주라는 작은 시골이라네. 가족은요? 혼자 살아. 자식들은 연락 안 한 지 오래됐지요. 태준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외로우시겠어요. 이제는 세월이 흘러 익숙하지 뭐. 바로 그때였습니다. 선영아. 현장 입구에서 민재가 손을 흔들었어요. 선영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민재 씨. 태준은 깜짝 놀라 모자를 깊이 눌렀었어요. 한바집 구석으로 몸을 숨겼죠. 민재가 선영에게 다가가 이마에 땀을 닦아줬습니다. 오늘 힘들었어? 많이 바빴지? 괜찮아. 보고 싶었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웃었어요. 민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조폭들 또 왔어? 걱정돼서. 괜찮아. 내가 해결할게. 민재 씨한테 피해 안 가게 할게. 혼자 위험해. 내가 뭔가 방법을. 아니야. 괜찮아. 믿어줘. 선영이 민재를 안심시켰어요. 태준은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진짜 사랑이구나. 저 아이가 혼자 다 감당하고 있어. 민재가 떠난 후 선영이 태준 쪽을 힐끗 봤어요. 어르신, 혹시? 태준이 긴장했습니다. 네, 아니에요. 그냥 어디서 본 것 같아서요. 선영은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 착각인가 봐요. 하지만 그 눈빛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태준은 불안했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저녁 선영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재였습니다. 선영아, 아버지가 너무 반대하셔. 이러다 회사 문제까지 생길 것 같아. 선영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민재 씨, 그럼 우리 잠시 시간을 가지는 게 어떨까요? 무슨 소리야? 당신 입장도 어려울 텐데. 나 때문에. 민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흔들리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곧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절대 포기 안 해. 전화를 끄는 선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바로 다음 날 조폭 두목 최두식이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엔 건달 4명을 데려왔습니다. 어이, 아가씨, 내가 어제 마지막 기회를 줬을 텐데 돈이 준비했어. 나가세요. 지금 경찰을 부르겠어요. 건달들이 선영의 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지고 식당 안에 냄비를 엎고 식재료를 바닥에 쏟았어요. 가스레인지도 발로 차서 사용 못하게 고장을 내버립니다. 내일부터 장사 못해. 알았지? 선영은 눈물을 참으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로 그때 건설회사 현장 소장이 난장판이 된 식당을 찾아와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선영 씨, 미안한데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근로자들 식사가 문제가 생기면 계약 해지해야 해요. 조폭 문제 해결 안 되면 다른 식당을 찾아볼 수밖에 없어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때 조폭들이 다시 협박하려 했습니다. 거기까지. 낡은 작업복의 노인이 앞을 막아섰어요. 두목 최두식이 비웃었습니다. 할배, 비켜. 태준은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나야. 지금 당장 출동시켜. 전화가 끝난 직후 고급 세단 3대가 도착했어요. 정장 입은 건장한 특수부대 출신 경호원들이 내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조폭 두목 최두식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회장? 태준이 모자를 벗었습니다. 꼿꼿이 선 자세,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 난 강태준 식품그룹 회장이다. 선영도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어르신? 바로 그때 민재가 달려왔어요. 아버지. 선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조폭들은 순식간에 그룹 경호원들에게 제압당한 후 끌려가고 선영이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이 민재 씨 아버지. 태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난 우리 아들을 위해 당신을 시험하려고 변장을 하고 아가씨를 지켜봤어요. 처음부터 다 아셨던 거예요?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용서하시게.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선영 씨는 돈보다 체면보다 소중한 걸 가진 사람이야. 그 순간 식품그룹 회장 태준이 예비 며느리 선영에게 부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한테 밥 한 끼만 해주게. 아가씨의 진심이 가득 담긴 한 끼로 부탁해요. 그날 저녁 선영이 차린 밥상, 된장찌개, 김치, 나물, 계란말이. 정갈했지만 화려하지 않았어요. 태준이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떴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40년 전 식당을 하시던 어머니 손맛이었습니다. 백발이 노인이 된 식품그룹 회장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어릴 적 먹었던 어머니 손맛이군. 40년 만에 먹는 진짜 맛. 정성이 느껴지는구만. 선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사실은 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회장 태준이 놀라 쳐다봤어요. 뭐라고? 내가 누군지 알고 있었다고? 민재 씨가 미리 말해줬어요. 아버님이 저를 시험하러 오신다고. 그럼 다 알면서 모른 채 했던 거였나? 네. 하지만 연기는 아니었어요. 전 제 식당에 찾아오시는 손님분들은 모두 진심으로 대했어요. 회장님이라고 특별하게 대하지는 않았어요. 가짜는 결국 들통나잖아요. 태준은 감동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갑자기 선영에게 다가가 두 손을 맞잡습니다. 부디 우리 며느리가 되어주세요. 선영이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지며 울먹이며 대답합니다. 아버님, 포옹했어요. 민재도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식품그룹 메뉴를 개편합니다. 선영 씨가 자문 컨설턴트로 참여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요. 당신이야말로 내가 찾던 음식에 대한 사랑과 정성이 가득한 진짜 요리사예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강태준 식품그룹 신제품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한바 도시락 브랜드를 런칭합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께 정성 담긴 한 끼를 드리겠습니다. 주말 한바집. 태준이 앞치마를 두르고 선영과 함께 배식했어요. 회장님, 오늘도 오셨어요? 그럼 내 인생 최고의 현장인데 당연히 와야지. 민재와 선영의 결혼식. 정장 입은 임원들과 작업복 입은 노동자들이 함께 박수쳤습니다. 피로 연장에 쪽방촌 할머니들이 나타났어요. 선영아, 축하한다. 선영이 달려가 안겼습니다. 태준도 함께 인사했어요. 할머님들, 감사합니다. 태준이 축사했습니다. 음식은 사랑입니다. 한 끼에 정성을 담으면
사람 마음을 얻습니다. 40년 전 제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 그걸 잊고 살다가 우리 며느리가 다시 찾아줬습니다. 선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한바집, 기 모르는 된장찌개. 선영과 태준이 함께 국을 퍼냈습니다. 민재가 행복하게 웃었어요. 진짜 가치는 화려함이 아닌 진심에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욱 더 따뜻한 우리 이웃들의 재밌는 사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